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복귀해 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랠리 잠깐 주춤하는 듯 싶더니 이제금 다시금 그 랠리가 촉발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던 금요일의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호조였습니다. 11월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각각 4개월, 32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거기다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4개월 연속 개선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착됐던 특징은 순환매가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M7 빅테크주들에서 이탈된 자금이 금융과 산업, 소매 그리고 중소형주들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 수혜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적은 종목들로 매기가 쏠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1% 가까이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러셀 2000 지수가 1.8%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증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낙관론 역시도 시장의 투심을 밀어 올렸습니다. 특징주들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틀 후였죠. 3.2%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성장의 속도만큼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월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필립 캐피털에서 기존 매수에서 accumulate 그러니까 축적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다만 목표가는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했고요.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동맹 AAI 지금 GM과 도요타, 폭스바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유지해달라 촉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데 따라서 주가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은 1%대의 하락이었죠. 크롬 강제 매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픈 AI가 자체 웹브라우저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크롬을 정확하게 겨냥하기 위한 서비스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장 업앤다운 테마들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만 달러 눈앞을, 10만 달러 진입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사실 이 전날 시트론 리서치가 공매도를 걸었다 이런 이슈 속에서 16%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6.2% 다시금 반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이 CN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라서 우리 하루 7천억 원씩 돈 벌고 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라이엇 플랫폼즈 역시도 5% 가까운 급등이었고요. UAM 관련주들도 이날 시장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전날 리드엠 측의 매수 커버리지 소식이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 에비에이션 4%대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중국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이 텍사스 주지사가 주 정부 기관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또 자산을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매각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 주요 펀드들의 투자가 제한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감이 이날 부각이 되면서 핀더더가 3.9%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AI 산업, 그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UBS가 리포트가 올라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UBS 리포트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레슨, AI 지출과 수익화, 여전히 증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UBS 측에서는 2020
2025년 기술주들에 대한 EPS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18%로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고요. 또 4대 빅테크들의 캐펙스 전망치 역시도 추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올해에는 50% 증가, 내년에는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량 AI 주식들에 있어서만큼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의 기회를 포착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는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또 어느 정도 증명해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올라왔죠. 아마존이 엔스로픽에 4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감행한다. 이로써 총 투자 규모는 이제 80억 달러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1조 2천억 원에 달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연합과의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돈이 몰리는 산업, 그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은 AI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챙겨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관심 깊게 봐야 할지, 앞서 미장에서 핵심은 일단 순환매였습니다. M7에서 점차적으로 수급이 확대되면서 확산되는 기조가 중소형주나 자본재, 산업재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조금씩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장까지의 마감 분위기를 본다면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내리면서 코스닥의 상대 소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500선까지 열흘 만에 드디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것은 수급이 거래소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다는 건데요. 코스닥은 상대 강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수 쪽으로의 움직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11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1,100억 원, 기관은 6천억 원의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근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가?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반등 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탄탄하게 견인했고요. 트럼프, 머스크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선 랠리가 미 시장 안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로봇, 조선, 원전.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트럼프, 머스크와 관련된 색깔이 짙은 섹터들이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AI 이익 견조하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에서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시장까지 그 물줄기가 이어지면서 이날도 SP소프트가 상한가에 갔고요. 한글과 컴퓨터 지난 한 주 내내 달렸죠. 7%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도 로봇계, 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로봇계가 경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크게 끌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픽과 관련된 재료들은 아직까지 기대 요인이기도 합니다. 조선 원전의 경우에는 한미협력 모멘텀 있고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우리 정부 쪽에서 TF팀 수립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BHI는 개별적으로 신한 3, 4, 5기 개별 뉴스도 있었죠. 13% 급등 시세 나왔습니다. 반도체 좋았고 알테오젠발 투심 불안 움직임이 바이오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펩트론도 급락이 나왔고요. 바이오 쪽의 투심이 얼어붙자 다른 쪽으로 물줄기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 반등이 함께 나왔습니다. 넘어가 보죠. 주도주들의 주도력은 약화되고 있고요. 이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의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띠면서 미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선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직후에 달렸었던 11월 둘째 주만큼의 강력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했지만 셋째 주에 한 차례 급락하고 나서 다시금 안정적인 반등을 줬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M7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와 산업재, 금융, 소비재단에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러셀이 4.3%,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모아져 있는 지수이죠. 급반등을 보여줬던 지난 한 주 동안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미시장 안에서의 수급 이동을 한 번 더 체감케 하는 흐름이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반가운 건 바로 코스피의 등락입니다. 항생, 상해 모두 다 마이너스를 보여주면서 지난 한 주 내내 글로벌 증시가 아주 강력하진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니케이도 쉬웠고요. 가권지수는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3.5%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물론 코스닥은 쉬었지만요. 지수의 반등이 차근차근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는 쉬어갔고 M7 쉬어갔고 우리 시장을 대변하는 대표 종목 삼성전자 4.67%의 주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5일에 자사주 매입 소각 나왔으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 재료를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매우 중요했던 포인트인데 보시다시피 5% 가깝게 주간 상승을 보입니다. 넘어가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반등,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많이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M7의 주도력 약화와도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반등은 반갑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오늘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을 주면서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왔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발표를 통해 5만 원이 깨졌다가 반등을 준 상황이니까요. 우리 지수의 저점 탈출, 삼성전자의 저점 탈출 유의미하다라고 연결고리를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49,900원은 방어를 했는데요. 지금 6만 원까지도 아직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더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증시는 앞서 보신 것처럼 3% 이상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섹터 다 같이 올라갔던 지난 7월과 8월에 이 최고의 국내 증시 코스피 안에서의 시총 비중을 띄었었거든요. 이때 당시 반도체 섹터의 시총 비중은 거의 26%까지 확대되는 32%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나서 11월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자로 계산을 해보니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26%까지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빠졌지만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23%에서 1월에는 16%로 크게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보니까 이 회색 막대 그래프보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11월 21일에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난 섹터를 쭉 보니까 2차전지, 건강관리, IT가전, 은행, 자본재, 상사, 조선기계 섹터들은 시총이 이 구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독단적으로 달릴 때 지수는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섹터들이 소외되는 국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확실히 다른 섹터들의 시총 비중이 코스피 내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골고루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대신증권은 이익 주도력이 있는 섹터에 주목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기계,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렇게 다시 한번 내년까지의 지수를 이끌어갈 섹터들에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물론 이들 섹터들 거의 다 올라오긴 했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엔비디아는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바톤을 쥐고 달릴 섹터는 누구일 것인가를 계속 시장에서는 찾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대신증권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독주보다는 확산의 기조를 띠면서 조선, 방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가에서 순환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기조를 이번 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조선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 합니다. 2025년에도 왕이 될 상인가? 사실 올해 다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나 반도체 시총 비중이 많이 떨어진 그 구간에 채웠던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그 가운데서도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준 섹터, 바로 단연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11월에 꽃을 피웠던 이유는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사실 올해 연초부터 조선 섹터는 느리지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포인트는 분명히 상반기에도 있었던 포인트죠. 그런데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2기에는 에너지 정책이 새롭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골자는 심해 유전 쪽으로 채취 계속 들어갈 거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골자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금요일에도 전해드렸지만 석유 석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결국은 옮겨가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텐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천연가스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쪽에 방점을 두면서 트럼프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조선주가 관심받는 이유는 LNG와 관련된 수주 자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선박 그리고 LNG 운반선 여기에 들어가는 보냉제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는 포인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 MRO 사업 잠재력 이것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강조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금 미국 제조업 많이 꺾여 있고 군함과 관련돼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함정 군함과 관련된 유지 보수 정비 이 MRO 사업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MRO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불을 지핀 가운데 내년도의 실적까지 다시 한번 포인트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신조선가도 189포인트로 아주 미미하게 소수점이지만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전에 당잠사 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데 오늘 중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지금 납기 문제로 지난 금요일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우리 포기할게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제외됐고요. 이렇게 4파전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독일과 스웨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상 스웨덴은 수주 이력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경쟁적인 경쟁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독일 쪽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극해 관련해서는 워낙 선박 잘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러시아랑 중국 군사적 위협에 맞서 있어서 캐나다 쪽에서도 우리 좀 빠른 납기 해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일본이 빠져나간 이유도 이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쪽으로는 가성비와 함께 납기 문제로 워낙 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두 기업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건조 캐파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올해는 2척인데 2030년에는 5척까지 늘어날 하나오션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심권 안에 둬야 할 조선주의 밸류체인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선박엔진, 기자재. 선박엔진의 경우에는 워낙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이달보다도 연간으로 봤을 때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금 월간으로 등락률을 쭉 채워 넣어봤는데요. 주간으로 지금 쭉 채워 넣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보시면 HD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지난주에도 매우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선사에서 HJ중공업도 지난 한 주 동안의 급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 한 차례 더 시세가 너무 강하게 튈 경우에는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경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나온 소식인데 MRO 사업 우리도 뛰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계속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더 강한 상승 움직임 속에 관심권의 뉴페이스에서 시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기자재 쪽으로 지금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팅 밸브, 특히 동성 화인텍 22% 올랐고요. 성광밴드는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수혜, 미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32%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랠리, 오늘까지도 업사이드가 더 열린다면 종목을 어떻게 압축해야 될지 지금부터 개장 중계 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